그러니까 범죄라는 것도 시간에 얽매여 있는 거거든요. 공소시효 안에서 범죄가 범죄일 수 있고 그거를 추적해서 잡아서 기소하는 거지, 공소시효를 벗어나면 검사가 기소를 못하는 거죠. 검사가 기소를 못하는 거는 이제 수사도 할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영구미제가 되는 거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사건도 죽어버리는 거네요. 그렇죠. 예. 살인은 폐지됐. 태완이법이 이제 그 살인죄 공소시효를 폐지한 법이거든요. 2015년에 통과됐는데 태완이법이 살인죄로 인한 또 사형이 규정된 그 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2013년에 이미 성폭력에 관해서는 13세 미만 어린이를 성폭행하면 공소시효가 없어졌어요. 근데 그거는 굉장히 성폭력에 관해서 제한적으로 있었던 거고, 2015년에 태완이법이 통과되면서 살인죄에 관해서는 적어도 이제 공소시효가 전혀 없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대구 어린이 황산 테러 사건이라고 하는 사건인데 그 어떤 사건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1999년 5월 20일에 태완이가 6살이었거든요. 6살인데 아침에 학습지 공부하러 이제 학원에 가는 길에 갑자기 남자가 뒤에서 머리를 뒤로 딱 이렇게 해가지고 황산을 뿌린 거예요. 황산을 얼굴에. 네, 그러니까 눈이 다 녹고 얼굴도 다 녹아서 식도도 다 이제 녹고, 그래서 49일 동안 이제 고통에 시달리다가 이제 하늘나라로 갔죠. 네, 그러니까 뭐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태완이가 무슨 너무 황당한 일인 거죠. 말 설명할 수도 없는. 그러니까 그 영상을 보면 너무 안 됐어요. 그러니까 붕대로 온 몸을 다 발 빼고 붕대로 감고 있는데. 당시 용의자들은 있었나요? 그러니까 태완이가 지목한 사람이 있었죠. 한 사람. 네. 얼굴을 딱 본 건 아니고 이제 황산을 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뿌리는 거를 본 거죠. 뜨거운 물이 부어졌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목소리를 들은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그 신발에 황산이 묻어 있기도 했고. 네. 근데 이제 그분이 애가 그렇게 된 걸 보고 그걸 데리고 또 병원에 가고 막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런 와중에 옷에도 황산이 묻고, 그래서 옷 신발에도 묻었다. 그리고 옷과 신발을 분리해놔야 되는데 그냥 한 대 섞어 놓다 보니까 신발에 황산이 발견돼도 이게 옷에 있던 게 묻었어요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염된다고 하죠. 그냥 증거가 오염돼 있는 상태고, 또 어떤 면에서는 그 경찰이 보기에는 그 도와준 사람이랑 이 범인이랑 혼돈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도 할 여지도 있었던 것 같아요. 기소조차 못한 거네요. 네, 그런 불확실성 때문에 기소를 못했어요. 그게 굉장히 안타까운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처음에 이제 좀 문제가 됐던 거는 황산이 검은 봉투에 들어 있었다라는 거였거든요. 근데 황산이 검은 봉투에 넣으면 그냥 타버리지 어떻게 검은 봉투에 황산이 들어갈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 말을 믿을 수 없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산이란 이 강산이거든요. 황산, 염산, 뭐 질산 이런 거요. 그러니까 산이 우리한테는 이게 뭐든지 다 이렇게 태우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이유가 이게 금속을 녹여요. 금속. 그러니까 금속을 황산에 넣거나 그러면 금속이 확 이렇게 녹아버리는 걸 보기 때문에 모든 걸 다 녹일 것 같은 착각을 하는데 실제로 화학 반응은 간단하지가 않아서 지금과 같은 플라스틱은 못 녹여요. 그러니까 황산은 그 탈수제 역할을 하거든요. 탈수란 거는 단순히 물을 좀 흡수한다가 아니라 분자로부터 산소와 수소를 다 뜯어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사람한테 하면은 탄소만 쟤만 남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은. 근데 이 플라스틱은 산소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냥 탄소에다가 수소만 있기 때문에 비닐, 플라스틱 못 녹여요. 범인은 뭔가 황산의 성질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 아닌가요? 뭔가 준비를 한 거예요. 이 지식을 가진 사람이 제대로 준비를 한 거니까. 결국 태완이 사건은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 지금? 그 태완이 사건은 근데 아쉽게도 공소시효가 만료됐어요. 만료되고서. 그거까지는. 근데 기소를 못할 뿐이지 수사는 뭐 원하면 할 수도 있는 거고 범인을 찾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공소시효가 완료됐을 때 강제 수사를 할 수 있냐에 대해서 강제 수사는 논란이 되죠. 혹시나 범인이 밝혀져도 처벌을 할 수 없는 거. 네, 그렇죠. 그게 굉장히 안타까운 거죠. 그 법이 제정된 거는 태완이 사건이 너무 안타까운데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걸 막지 못한 걸 보고 이런 일이 또다시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제정이 됐고. 16년 전 대구에서 6살 어린이가 누군가가 뿌린 황산을 뒤집어서 숨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사건의 공소시효가 만료돼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됐습니다. 일명 태완이법이라고 불리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반대표 없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형법상 살인죄의 공소시효는 완전히 사라지게 됐습니다. 태완이법 시행 뒤 경찰이 재수사로 해결한 장기 미제 사건은 6건이나 됩니다.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이 그 첫 성과입니다.
유력한 용의자가 밝혀졌는데도 공소시효가 9일밖에 남지 않아 영구 미제 사건이 될 뻔했는데 때마침 도입된 태완이법 덕분에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계속 공소시효에 관련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저희끼리 좀 그런 얘기 한번 해보죠. 공소시효 과연 필요한 것인가? 네, 그러니까 자원과 인력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매일매일 사건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인력이나 이런 것들을 자료가 남아있지 않은 것에 투입하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럴 수도 우리가 분노에만 너무 초점을 맞춘다면은 당연히 그 범인 찾아야겠지만 그러니까 강력 범죄는 뭐 이론이 어디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국민 법 감정이. 그래서 분노를 제가 김은희 작가님 처음 뵀을 때 제가 그때 이 얘기를 하셨어요? 혼쭐을 많이 났거든요. 그때 혼쭐 난 게 법조인을 대표해서 그때 두 가지가 양형이 왜 이렇게 약하냐와 가자와 공소시효가 왜 있냐. 특히 나쁜 사람한테 공소시효가 왜 있냐. 근데 저는 대학 때부터 공소시효는 당연히 있어야 되고 그게 법적 안정성의 제일 핵심이다 이렇게만 배워왔는데 또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또 혼쭐 내시고 또 혼쭐 내시고 그러니까 대화가 끝이 안 났어요. 계속 그래서 제가 여기는 계속 변명을 아닌 변명을 하고 있고 김은희 씨는 국민의 법 감정을 대표하는 대표인으로서 지금 되게 유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집에 가는데 계속 그게 에밀레종처럼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계속. 근데 이제 한 번씩 이게 울릴 때마다 선입견이 깨진 거예요. 진짜 왜 꼭 그렇게 공소시효가 특히 아주 중요한 범죄는 없애도 되는 거 아니야? 문제는 좀 약한 사건들에 대해서 공소시효가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는 계속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과연 이 사람이 그런 강력 범죄를 짓지 않았는데 평생 벌 받을 걱정하고 사는 게 과연 좋은 것인가? 왜냐면 이 분노되는 사건들만 생각해 보면 진짜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그게 또 그렇지도 않은 사건들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사기는 사실 강력범죄로 안 끼지 않습니까? 네. 근데 사실 굉장히 더 치명적이고 더 사실은, 상처받는 게 그렇죠. 사기인데. 그럴 수도, 수도 예. 있죠. 그 이제 선거법은 어떻게 하실래요 그러면? 선거법 같은 경우는 지금 공소시효가 되게 짧은 축에 속하는 법이잖아요. 그게 너무 길면 이제 문제가 이제 선거 결과를 놓고 계속 싸울 수 있으니까 선거법 뺍시다. 선거법 빼고. 너무 갑자기 좀 그래서 이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일률적으로는 안 될 것 같고 일단 강력 범죄로 시작됐으니까 없애는 거를 이제 하나씩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더 늘리거나 없애거나. 아니 근데 저는 그때 김은희 작가님 그냥 농담으로 하는 말씀이 아니라 법률가잖아요. 저는 그냥 처음부터 이건 이거야라고 이제 주입 교육을 받은 법률가잖아요. 지금 생각하면 특히 김은희 작가님한테 혼쭐 난 이후로는 그게 정당한 건가? 저도 좀 생각은 좀 들어요. 그리고 사모님 덕분에 다 오늘 이야기를 할 수 있었네요. 존재감이 엄청납니다. 여기 계신 것 같아요. 멀리 계신데도 그러니까. 계속 혼쭐이 나시고. 다음엔 돈줄로 좀 부탁드려요. 알겠습니다.